17번 문제야. 17번 문제는 XY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가나다의 분자량과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을 상대값을 나타내 준 거고, 얘들이 전부 다 그거래. 분자당 원자수가 3 이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경우에서 딱 3개, 경우에서 딱 3개밖에 없어. 뭐지? X, Y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X, Y2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2, Y도 있겠죠? 자, 그럼 분자량이 15짜리하고 22짜리하고 23짜리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가는 뭘 것 같아? 가는 뭐 그래 봐야 X, Y겠죠. 그치? 가는 X, Y가 돼. 그 다음에 이 값을 보면은 이것도 배수비례 법칙으로 따지면 되겠다. 일정량의 X에 대해서 Y의 질량 B가 나는 몇 대 몇이니? 1대 4네. 맞지? 그치? 그러면 이게 X, Y2거든? 그럼 X하고 똑같이 X로 나와. Y가 얼마가 돼? 2분의 1 딱 나오지. 그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몇 대 몇인가만 따지면 돼. 알겠지?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4 나오지. 2분의 1하고 2니까 1대 4지. 그지? 그러면은 결국은 나는 X to Y가 되고요. 다는 XY2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뭐 이걸 이용하면 이제 주어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뭐라 그랬냐면 나의 분자식을 물어봤어요. 나의 분자식. 그럼 나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하냐면 X to Y가 되겠지. 그제? 그래서 분자식은 나는 X to Y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다음 원자량 B 물어봤습니다. 원자량 B를 보게 되면 지금 X to Y의 분자량이 2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YT의 분자량이 23이래요. 얘는 분자량이 15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할 때 얘랑 비교하면 뭘 알 수 있을까? Y 원자량을 알 수 있고, 그지?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X, Y에다가 Y를 더해준 게 이거죠. 그지? 그 다음에 또 얘는 X, Y에다 X를 더해준 게 얘란 말이야. 그럼 둘을 비교하면 X의 원자량을 알 수가 있다.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X는 7이 나오겠다, 그죠? 그 다음에 Y는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X하고 Y의 원자량 B는 7대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됐지? 자, 다음 문제는 디귿입니다. 디귿은 어제 우리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야. 어제 많이 봤던 게 뭘 봤냐면 이런 거 봤었잖아. 1g에 있는 원자 수를 얘기할 때 뭐를 이용해서 얘기했냐면 이거 있죠? 분자량 분의 원자 수. 자, 분자량 분의 원자 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어요.
자, 그럼 나 같은 경우는 나가 이제 분자식은 이렇게 돼요. x to y가 되고 단은 얼마가 되냐면 x, y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얘 따지면은 나는 22고요. 그다음에 분자당 x는 2개 있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 다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23이거든. 자, 23 중에 하나가 x예요. 자, 그래서 요거 2개 따지면 되겠다. 그럼 몇 대 몇이 나오니? 여기 따지면? 보자. 23대 11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23대 11이 맞겠죠. 틀렸네요. 뒤에서. 답은 이음만 답이 됩니다. 알겠어요? 다음엔 19번. 19번. 온도함이 같네요. 그러면 얘는 기체들의 분자량은 밀도에 비례하고요. 그다음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부피하고 몰수는 비례 관계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다음 이거 기억해? 분자량은 기체들의 밀도가 주어진다면 여기다 몰 부피를 곱해주면 된다. 알겠지? 분자량은 밀도에다가 몰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가 같은 경우에 분자식이 AP래. 그럼 밀도가 1이거든. 분자량 구할 수 있겠네. 여기가 이제 30이니까 30리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1에다가 30을 곱하면 뭐에 해당해? 이게 분자량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분자량이 30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이제 부피가 7.5리터라고 돼 있어요. 몰수를 따지는 거지 뭐. 자, 몰수는 부피가 주어졌을 때 자, 7.5리터라고 주어지면 얘를 30으로 나누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몇 몰이 되냐면 4분의 1몰이 나와요. 그럼 4분의 1몰의 질량이 11g이니까 1몰의 질량이 분자량이잖아. 그지? 그럼 1몰의 질량이 분자량이면 얘가 얼마라고 얘기해야 될까? 44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A to B는 분자량이 44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얘 있어요. A to C2. 자, A to C2면은 부피가 10리터야. 그지? 부피가 10리터면 자, 10리터를 갖다 또 3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3분의 1몰이에요, 얘는. 그럼 3분의 1몰의 질량이 10g이기 때문에 1몰의 질량이 또 분자량이지? 얼마가 되는 거야? 30. 알겠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원자량 비교하는 겁니다. 원자량. 자, 일단 요거 2개 비교해 볼까? 이거 2개 비교하면 뭐 할 수 있지? A 원자량 알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여기는 얘는 AB고 A2B니까 여기 A가 더 많잖아. 그래서 A 원자량을 따지면 A 원자량은 14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B 원자량을 따지면 16이 되겠죠. AB가 30이니까 A가 14면 B는 16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C 찾을 수 있을까요? C. 여기 있네요. A2, C2가 A2가 28이야. 그럼 전체가 30이 되려면 C2가 2가 돼야 되니까 C는 1이 되면 되겠다. 알겠지? C의 원자량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해 보면 원자량은 A하고 B 중에서 뭐가 더 크냐면 A가 더 큰 거죠. B가 더 큰 거죠. B가 더 크다. 기억 맞아요. 다음 니은 가와 다의 분자량 같다.
자, 가해 분자량이 얼마지? 영민이 좋은다, 좋아. 30. 그 다음에 다해 분자량 30이니까 갖다가 맞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죠. 원자 수. 자, 그럼 가부터 쭉 써볼게. 가는 얼마가 되냐면, 자, 이거 선생님 식 안 써도 되겠지? 30분의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죠. 그 다음에 나는 44분의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다는 30분의 4가 되면 돼요. 분자량 30에다 원자수가 4개니까. 그치? 그래? 그러면 이 세 값 중에 제일 큰 값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제일 커요? 30분의 4가 제일 커요? 30분의 4. 다가 제일 크고. 자, 그 다음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는 44분의 3이 제일 작나? 아닌가? 뭐가 제일 작아? 아니구나. 30분의 2가 작지 않을까? 그죠? 예, 30분의 2가 제일 작네요. 44분의 3보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가 제일 작네요. 중간이 나가 되겠죠.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19번. 자, 그 다음에 볼 거. 19번 21번 보세요. 자, 21번은 뭐냐면 20도씨 일기압에서 일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실린더가 있어요. 6리터랍니다. 6리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는 각각 물과 산화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비커래요. 근데 물은 액체고 산화물은 고체야. 그제? 그러니까 일몰의 부피로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기체밖에 없다는 기억하시고요. 자, 먼저 일산화탄소. 자, 일산화탄소는 6리터야. 6리터니까 얘는 몰수로 따지면 얘를 갖다 24로 나눠주면 돼요. 6, 4, 24니까 얼마가 돼? 4분의 1몰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4분의 1몰이야.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물이 있어요. 자, 물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가 1g/ml래. 그러면 물의 밀도와 부피를 알고 있으면 질량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물은 9g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몰수입니다. 물의 몰수를 따지면 분자량이 18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만큼이 뭐에 해당하냐면 물의 몰수가 되고, 자, 물의 몰수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몰이 되는 겁니다. 산화마그네슘이 있어요. 산화마그네슘은 여기 이제 화학 식량을 따지면 되겠지. 그럼 마그네슘이 24고 산소가 16이야.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화학 식량 40인가? 그지? 24에다 16 더하는 거니까 40. 자, 그래가지고 몰수를 따지면 얘네들은 산화마그네슘의 몰수는 40분의 5몰이 돼요. 그럼 이게 얼마가 돼? 8분의 1몰이 되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몰, 2분의 1몰, 얘는 8분의 1몰. 이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자, 기억. 가에 들어있는 일산화탄소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분자량이 필요하겠죠? 분자량 CO죠. CO는 얼마가 28이에요. 분자량이. 그럼 분자량이 28인데 얘가 4분의 1몰이니까 몇 g이 돼야 돼? 7g. 그대로 7g. 이건 20도 실기압에 나에 들어있는 물과 같은 양의 수소의 부피. 이게 이제 2분의 1몰의 부피예요. 기체죠.
그럼 1몰의 부피 어차피 24리터라 그러기 때문에 2분의 1몰의 부피는 몇 리터가 돼야 돼? 그대로 12리터가 돼야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12리터이다. 그 다음엔 디귿을 보면 가의 일산화탄소와 다의 산화 마그네슘에 포함된 산소의 몰수는 같다. 자, 가의 일산화탄소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몰이에요. 자, 그 다음 다의 산화 마그네슘은 지금 8분의 1몰이죠. 얘가 8분의 1몰이니까 결과적으로 산소 원자의 몰수도 8분의 1몰이죠. 그럼 서로 같다? 아니, 틀렸죠. 그래서 21번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23번. 자, 얘도 이제 앞에서 뭐 우리가 봤던 비슷한 유형의 문제예요. 자, 뭐냐면 가나가 있고요. 성분 함수는 XY라 그랬고, 그다음에는 뭐 가와나가 7g의 부피가 주어진 겁니다. 일정 질량에 해당하는 부피겠죠. 그죠? 그래요. 6리터래. 6g이래. 6리터래. 몰수 바꿀 수 있지, 6리터를. 거기 24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1몰의 부피가. 그러면은 6이니까 6을 갖다 24로 나눠. 6, 4, 24니까 얘는 몇 몰? 4분의 1몰.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여기에 몰수. 24로 나누면 될 거야. 알겠지? 이 사람 얼마 나와, 이거? 6, 4, 24에다가 이구나. 맞지? 6으로 나눌 수 있나? 12. 아니다, 이게. 더 나누면 이제 12로 나눌 수 있나? 12, 나눌 수 있면 안 되니? 6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럼 이거 얼마? 6이면은, 5, 2, 7. 여기 6, 7에 40 맞지? 7. 자, 그래가지고 얘가 44분의 7몰까지는 계산할 수 있겠다. 알겠죠? 일단 몰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량 가부터 1몰의 질량이 분자량이니까 4분의 1몰의 질량이 7g이면 얼마가 돼? 가는 28. 알겠죠? 자, 그다음 나가 숫자가 좀 그지 같네. 얘 얼마가 돼? 44 나오나? 알겠지? 7g이 44분의 7몰이니까 1몰의 질량은 44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가가 분자량이 28이고 나는 분자량이 44라는 거 정도는 알았어요. 자, 그러고 나선 이 점하고 이 점이 의미하는 바가 뭘 뜻하는 거냐면 일정량의 x와 결합한 y의 질량비가 1대 2인 거를 찾으면 돼. 알았지? 그럼 가가 28이니까 얘가 x, y라고 놔볼까? 이게 x, y2로 되면은 딱 맞아떨어지잖아. 그지? 자, 그래서 가가 xy고 나는 xy2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기억부터. 자, 나의 분자량은 44이다. 분자량 맞죠? 44.
그 다음엔 가와나가 있으면 가와나의 분자량의 차이는 이게 28이고 이게 얼마예요? 이게 44 아니야. 그러면 이 분자량의 차이는 뭐의 원자란 것 같아? Y의 원자란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이제 Y는 얼마가 돼? Y는 16, 그렇죠. 그 다음에 X는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량이 X하고 Y의 B가 얼마가 되냐면 12 대 16이 되는 거니까 12 대 16이다. 그지? 그럼 얘는 몇 대 몇? 3 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맞아. 자, 그 다음에 디귿. 1g에 들어있는 Y 원자의 몰수, 몰비예요. 몰비. 뭐 똑같이 구하면 되는 거지. 이제 분자량 알고 있잖아.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 자, 가의 분자량이 얼마였어? 28이었지? 그지? 분자당 Y는 하나고. 자, 그 다음. 자, 분자량이 얼마가 되냐면 나의 분자량이 44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Y2니까 몇 개가 되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원자 수 B가 1대 2. 아니네. 자, 그렇게 되면 기억하고 니은만 답이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풀었냐? 23번까지 풀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2강까지 문제들을 그 개념 받고 그 다음에 2강까지 문제를 풀어본 건데, 자, 그럼 이제 보면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지? 자, 많이 풀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자, 그러면은 교재 한번 볼까? 여기. 음. 자, 교재 문제가 그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집에 있는 문제보다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 교재 문제를 좀 빼놨어요. 알겠지? 지금 미리 선생님이 안 풀어줬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됐을 거야. 그러면 훈련이 됐으니까 예제 1번하고 2번을 여러분들이 일단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맞춰드릴게요. 알겠죠? 두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어요? 1번의 답이 뭐야? 응? 답만 알려줄까? 니은 디귿. 니은 디귿. 그 다음에 2번에 또 니은 디귿.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나 좀 봐봐. 자, 예제 1번 보세요. 자, 똑같죠? 온도압력이 똑같대. 그럼 이제 기체의 부피는 어디에 비례한다?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를 하는 거야. 알겠지?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잘 봐봐봐. 자, 부피가 몰수에 비례한데요. 그럼 일단은 가나는 분자수가 있잖아. 분자수비는 부피비에 비례한다면서. 근데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알고 있는 게 요거예요. 상대값.
알겠지?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부피를 그대로 분자수로 놓고 여기는 이원자 분자인데 8개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16이거든. 나는 3원자 분자인데 거기 16 있잖아. 이렇게. 그치? 부피가 16이니까. 예, 그럼 이게 48이다. 그럼 여기서 16하고 48은 몇 대 몇이야? 1대 3인가? 그러면 x가 얼마라는 걸 계산할 수 있냐면 x가 1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y 찾을게. 자, y는 분자당 원자수가 4개인 거 맞죠? A2, C2니까. 여기다가 y를 곱한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지금 얘가 1이잖니. 그럼 여기 4 아니야. 그럼 16의 4배란 뜻이에요. 16의 4면 64가 되는 거야. y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y는 얼마가 되냐면은 얘가 16이 돼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x와 y를 찾는 거예요. 자, x가 1이고 y가 16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17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원자량. 그 원자량을 A, B, C의 원자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분자량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자량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필요 없고 분자량의 B만 알아도 돼요. 그러면 AB, AB, 그 다음에 C2B, 그 다음에 A2C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질량을 따지면 질량을 10, 12, 20으로 놔도 되고 간단하게 5, 6, 10으로 놔도 되고요. 여기에는 이 값을 이용하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몰수. 자, 몰수는 이 값을 이용하세요. 부피니까. 그러면 뭐 얼마? 몇 대 몇 대 몇 대일까 이게? 1대 2대 2로 놓을까? 1대 2대 2로 놓읍시다. 되나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분자랑 비를 따지면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5대 3대 5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를 따지면 이래가지고 원자량 구해야 되긴 하는데 여기 숫자들이 너무 작으면 분수가 나오거든. 그지? 분수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숫자를 좀 크게 해도 돼. 상관없어요. 뭐 요거를 갖다 뭐 20으로 놓으면 12가 될 것이고 여기는 20이 될 것이고. 알았지? 크게 놔. 계산하기 편하게. 그렇게 놔도 관계없다고. 왜냐하면 원자량의 B만 알면 되거든.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20. 그 다음에 B 플러스 2C죠. C2B니까 얘가 12. 그 다음에 2A 플러스 2C는 그냥 20으로 놓으면 되겠지. 뭐.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A는 얼마고 B는 얼마고 C는 얼마다. 이거 구하는 거예요. A 얼마 나와요? A 얼마? 연립해봐. 빨리 해봐. 음.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와요? 3분의 얼마? 이래도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B는 B 10. C 3분의 얼마? 2? 3분의 2. 역시 지저분하네. 그래. 자, 그러면은 일단 원자량은 비교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 이제 A가 커요? B가 커요? B가 커요. 그래서 니은이 그래서 맞는 거야. 디귿. AB하고 A2, C2. 이거 진짜 많이 나오지. 이 보기. 그지? 그럼 요번에는 간단한 숫자를 아무거나 이거 이용해도 되고 이거 이용해도 돼. 상관없어요. 분자량이 5대 3대 5니까. 뭐 빨간색 합시다. 자, 다는 왜 20이거든요. 거기에 분자당 A가 2개 있어요. 요거 20이거든요. 근데 분자당 A가 1개 있어요. 알겠지? 그럼 뭐가 더 커야 돼? 다가 더 커야지.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2개가 맞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고 2번 볼게요. 2번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이런 자료네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몇 번 풀어봤었어. X와 Y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야. A하고 B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얘는 지금 현재 주어진 질량이 Wg으로 질량이 같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선 이게 여기 4n하고 3n 이런 게 있네. 자, 지금 기체 A와 B의 2, 4, 4n, 3, 3n이야. 뭐가 같다는 얘기야? 분자 수가 같다는 뜻이지. 분자 수가 같으니까 원자 수가 구성 원자 수, 기체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의 비가 구성 원자 수의 비하고 똑같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얘도 N몰이고 얘도 N몰이란 뜻이에요. 둘 다 똑같이 N몰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분자수가 똑같이 쉽게 얘기하면 얘 하나 있다 이 말이야. 알았지? A도 하나, B도 하나. 그랬을 때 요 가운데 있는 이 자료 또 무슨 법칙을 이용하면 돼? 배수비례 법칙을 이용하면 돼. 알았죠? 일정량의 X에 대해서 Y의 질량비가 6대 1이야. 6대 1. 그러면 얘는 일정량의 X에 대해서 Y의 개수비도 6대 1인 걸 찾으면 되는 거지. 뭘. 알겠지? 오케이. 4원자 분자. XY3, X2Y2, X3Y. 3원자 분자. X2Y, XY2. 생각해봐. 얘는 X에 비해서 Y가 많이 달라붙어 있는 거야. 얘는 X에 비해서 Y가 좀 덜 달라붙어 있는 거 두 개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네. X가 하나인데 Y가 세 개 달라붙었지? X가 두 개인데 Y가 하나 달라붙었지? 그지? 그러면 얘는 하나당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3하고 2분의 1 두 개 비교하면 몇 대 몇이니? 6대 1이잖아.
어렵지 않게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찾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배수비례 법칙 굉장히 중요해. 알았어? 어제 많이 연습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기억은 A는 아니다. 아니잖아. A는 XY3가 A가 되는 거죠. 그죠? 니은 원자량 비교했습니다. 원자량. 원자량은 일단 분자량을 알아야 돼요. 그죠? 분자량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분자량을 알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관계식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식이죠. 그럼 이 관계식을 딱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야. 아, 얘를 알고 싶어. 두 관계를 알아야 되거든. 그지? 두 관계를 알면 돼. 자, 그러면 뭐 알아요? 기체가 똑같아. 질량도 몰수도 똑같아. 그럼 얘하고 얘가 똑같다면 분자량이 어떻다는 뜻이야? 둘이 같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어? 다시 봐. 자, 주어진 조건에서 질량이 각각 Wg에 돼 있으니까 얘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분자당 원자수와 기체 전체의 원자수를 비교해 보니까 분자수도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분자량이 같아야죠, 당연히. 알았어? 그래서 A와 B의 결과적으로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자량 비교하라며. 근데 주저하지만 그 마음대로 놔. 여러분 마음대로 이걸 40으로 놓든 100으로 놓든 1000으로 놓든 놓란 말이야. 알았지? 뭐 나는 20으로 놓을게. 그러면 x 플러스 3y는 20인 거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는 또다시 20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주어졌어. 자, 이렇게 주어진 값에서 x, y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찾을 수 있겠죠. x 얼마예요? x 8, y는 4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x의 원자량은 y의 2배에다가 맞는 거겠죠. 응? 자, 그 다음 예. 지금 이게 A와 B의 이 값이 뭐라 그랬냐? 내가 분명히 분자량분의 분자당 원자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A, B의 분자량이 다 같다면서 그럼 분자당 원자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는 Y가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Y가 1개 있어요. X to Y니까. 1개 있다. 그러면 그 B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 단원에서는 뭐 여러분가 알아둬야 되는 식은 요거 이거 하나 그지? 또 얘와 얘는 항상 일정하다 그랬어. 알겠지? 일정하기 때문에 기체들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며 밀도는 어디에 비례한다? 분자량에 비례한다. 얘 하나. 달랑 이 두 가지 개념이야.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얘기해 준 거 배수비례 법칙이라든가 일정 성무비례 법칙이라든가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것들만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이 화학식량과 몰을 단원에서 틀릴 건 없어요. 근데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기에 앞서서 잠시 쉬었다가 여기
양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3강이죠. 3강. 그 내용을 할 텐데 내용이 어렵진 않아. 문제가 참 어려우지. 여러분들 아직 안 해봐서 해보던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에서 딱 두 단원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단원하고 저기 4단원의 한 단원, 중합하는 단원. 이 두 단원이 많이 어려워.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것도 이제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것도 쉽진 않았잖아. 그지? 근데 이 단원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 내용은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게 다예요. 뭐냐면 이런 거지. 그래 여기서 배우는 게 화학 반응식이거든. 그러니까 반응식은 여기다 반응물 쓰고 왼쪽에다가 자 반응물 써요. 자 오른쪽에다 뭐 쓰니? 그치 뭐 생성물 쓰는 거지 뭐. 네, 화학 반응식은 이제 물질의 종류,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요 상태들이에요.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 아니면 수용액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생성물도 마찬가지로 기체냐, 액체냐, 고체나 수용액이냐.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 일단 체크해야 돼 상태를. 자, 대부분은 어떤 상태로 문제가 나오냐면 다 기체 상태로 나와요. 반응물이 생성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반응물이 고체인 경우도 있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고체가 껴버리면 문제 푸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순서들이 좀 달라집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화살표를 그려요. 이건 반응의 진행 방향이야. 알았지? 그리고 반응이 완전히 다 반응이에요. 알았죠? 근데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방향이기도 하지만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다. 양쪽에 뭐가 같으냐? 첫 번째는 질량 같아요. 자, 질량이 같다는 얘기는 뭐 이런 거예요. 화학 반응 전후에 원소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알았어? 뭐 수소가 10개가 반응하면 생성물에도 수소 10개가 있어야 돼. 그렇듯이 질량이 같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요번 단원에 씁니다. 요번 단원에서 우리가 양적 관계를 판단할 때 이 질량이 같다는 걸 이용해 줘요. 두 번째는 다른 단원에 쓰는데 두 번째는 뭐가 같은 거냐면 에너지가 같아요. 이건 4단원에서 반응열을 배울 때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도 4단원에 산화환원 반응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에 뭐가 같냐면 전자수가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수가 같다는 것은 산화 환원 반응. 환원에서 전자수가 같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다 해서 우리는 뭘 이용한다고? 질량이 같다는 걸 이용한다. 자, 그럼 양쪽의 질량이 같은 걸 이용해서 뭘 하냐면요. 일단 개수를 맞춰요. 그 개수라는 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메테인이 있어. 산소가 있고 이거 반응물이죠. 이산화탄소하고 H2O가 있어. 그러니까 메테인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H2O가 된다는 것은 반응물과 생성을 나타내 준 거야. 모두가 기체네요, 그죠? 그런데 보면 알다시피 양쪽에 원자 수가 달라요. 뭐 그냥 딱 봐도 뭐 수소 원자 여기 왼쪽이 4개인데 오른쪽에는 2개잖아. 그지? 그럼 양쪽에 이제 뭐를 같이 맞춰야 되냐면 이와 같은 원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했어. A, B, C, D 이렇게 놓고 나서 탄소수가 몇 갖고 뭐 수소 갖고 이렇게 미정계수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 이 중에 가장 복잡한 애를 일로 놓으세요. 일로 놓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야? 메테인이 1개 있다 이 뜻이야. 그럼 메테인 1개에 탄소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1개 있으니까 여기는 탄소가 여기에만 있잖아. 여기 1개 있다는 뜻이래. 다음 여기에 수소 몇 개 있죠? 4개 있죠? 그럼 이쪽에도 수소가 4개가 돼야 돼. 그럼 수소는 이 H2O만 있잖아. 그럼 H2O당 수소가 2개거든? 그럼 4개가 되면 몇 개 돼야 돼? 2개. 마지막으로 이제 산소 맞출게요. 산소 몇 개나 볼게.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쪽에도 4개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O2는 몇 개 있으면 돼? 2개.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파란색으로 쓴 숫자들이 모두 완성이 됐죠? 그지? 그럼 이 완성된 걸 이 파란색의 숫자를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딱 보고 나서 얘 한 개가 반응할 때 산소는 2개, 이산화탄소는 1개, H2O는 2개가 생성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애들이 하나의 분자라고 하죠. 이 뒤에 있는 애들을. 맞지? 그러면 이때 개수 B는 분자수 B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분자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몰수. 그걸 앞에 배웠잖아, 몰수. 그러니까 분자수 B가 몰수 B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런데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였지? 아보가드로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은 부피에 같은 몰수가 있다. 자, 이런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잖아. 그지? 그렇다면 몰수가 많다는 것은 부피가 크다는 얘기네. 그치? 그럼 계속 하죠. 뭐 기체의 부피는 어디에 비례한다?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거잖아. 그럼 봐봐. 몰수가 많다는 것은 부피가 크다는 얘기니까 몰수비는 뭐와 같아요? 예, 기체의 부피비와 같은 거예요. 어디에서만? 기체에서만. 나머지는 안 돼. 액체나 고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알겠지? 하지만 얘가 1개 있다고 해서 질량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치? 그 질량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량비를 확인하는 건 분자량에 의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개수비라고 부릅니다. 자, 몇 가지 연습해 보면 돼요. 질소, 수소가 반응해서 NH3가 돼요. 봐봐.
자, 이 중에서 가장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원소로 되어 있는 화합물을 뜻한 거니까 암모니아를 일로 놓으면 되겠다. 그치? NH3를. 그럼 N2는 몇 개가 돼요? 2분의 1개가 되지. 자, 2분의 1개 되면 자, 여기에 수소가 3개가 있어요. 그럼 H2 몇 개가 돼? 2분의 3. 자,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줘도 됩니다. 하지만 화학원에서 다루는 거는 이런 분수 같은 거 안 취급 안 해요. 알았지? 여러분 대학 가거나 가면 이 분수로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 하지만 꼭 기억해 둘 건 여러분이 배우는 화학은 전체 화학 중에 아주 그냥 발톱에 때 정도 배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화학을 배우기 때문에 항상 정수라 그러나요? 1아니면 2아니면 3아니면 4야. 잊지 마. 알았지? 분수 나올 리 없어. 그런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 뭐로 바꿔줘? 이거 2를 다 곱하면 돼요. 2를. 자, 2를 곱하게 되면 여기 1 나오죠. 여기 3이 나오고요. 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또 한번 해볼게. C3H8이 있어. O2. 생성물은 CO2 플러스 H2. 1로 나. 자, 탄소 3개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몇 개 나와야 돼? 3개. 자, 그 다음 수소 8개 있죠? 그러면 H2 몇 개 나와야 돼요? 4개. 그럼 산소가 도합 몇 개, 산소 원자가 도합 몇 개냐면 10개예요. 10개면은 얘가 얼마가 돼야 돼? 5 이러면 되겠지. 다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됐어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2대 3대 1? 그렇죠, 그렇죠. 나왔어요? 1 나. 자, 1 놓고 여기 2 넣으면 되겠다. 수소 6개 있으니까 3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산소가 총 몇 개냐면 총 7개가 돼요. 그치? 근데 여기에 하나 있으니까 여기 6개만 되겠지? 여기 3을 있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균형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균형 맞추는 문제들이 내신에는 뭐 간혹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나와요. 임의의 원소 물질의 어떤 그 분자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반응물이 있는데 그래 개수비가 몰수비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2몰이 있다고 할게. 이게 8몰이 있다고 할게요. 자, 반응이 개수 B만큼 일어난다는 뜻은 얘가 2몰이 반응하면 얘는 6몰이 반응할 것이고 얘는 2몰이 생성되고 얘는 3몰이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들이 뭐냐면 이제 이게 처음에 있는 양이면 처음이면 개수 B만큼 반응을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반응한 양은 2대 6
대 2 대 3. 이게 4죠. 3. 4, 6. 4. 개수 B만큼. 그래서 1 대 3 대 2 대 3. 2몰, 6몰, 4몰, 6몰이 이렇게 반응하고 생성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응이 끝났어요. 예, 없죠? 그 다음에 이거 2몰 남고요. 4몰 되고 6몰 됩니다.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 이 반응물들은 이제 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반응하고 없어지는 물질이 있고 반응 이후에 남아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물들의 이름들을 한계 반응물 또는 과잉 반응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 있죠? 얘가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한계 반응물. 여기 산소 있어요, 산소. 자, 산소는 뭐에 해당하냐면 과잉 반응물. 자, 그래서 한계 반응물하고 자, 한계 반응물은 반응 후에서 없어지는 물질이야. 소멸되는 물질을 쓸게요. 그래서 반응 후 물질이 되고요. 두 번째, 자, 과잉 반응물은 반응 후에 남아있는 물질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반응이든 간에 한계 반응물하고 과잉 반응물로 나눠집니다. 자, 물론 어떤 경우에는 얘가 6몰이 있으면 2몰, 6몰에서 다 없어지겠죠. 이거를 완전히 다 반응한다 얘기하지만 보통은 한계 반응물이 있고 과잉 반응물. 다시 말하면 0이 되는 애 있고 남는 애가 있어요. 알았지? 문제에 따라서는 얘를 갖다 판단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수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개수를 결정한 이후에 뭐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걸 하는 거야. 자, 봐봐. 여기 몰 보여? 몰, 몰, 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양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이 얼마만큼 반응했을 때 생성물이 얼마만큼이 생성되느냐인데 주어지는 값은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물어보는 값도 질량이나 부피를 물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우리 아까지 했던 반응이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었는데 자, 메테인이 있습니다. 산소가 있고요. 이산화탄소하고 H2가 있어. 자, 그래 놓고는 자, 메테인이 8g이 있대요. 8g. 산소가 충분하대요. 이렇게. 자, 충분하다고 하면 이 충분한 애가 과잉 반응물이야. 그러고 나서 생성물들에 대한 부피라든가 질량을 갖다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뭐부터 하긴? 이 메테인 8g을 몰수로 바꿔주라고요. 알겠죠? 그럼 메테인의 분자량이 16이기 때문에 얘가 몇 몰이 되냐면 2분의 1몰이 돼요. 그럼 산소가 충분하다면서. 맞지?
그럼 산소가 몇 몰인가는 궁금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있는 메테인이 한 개 반응물이 되는 거야. 2분의 1몰이 없어지는 거죠. 자, 얘가 2분의 1만 없어졌어요. 2분의 1몰이 없어졌다고. 0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산화탄소 몇 몰 나와요? 2분의 1몰이 생성되죠. 반응 이후에. 자, H2는 몇 몰이 생성돼요? 1몰이 생성되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얘가 2분의 1몰이고 1몰이란 거 어떻게 알았니? 다 개수 비에 따라 알았다고. 알았지? 자, 그랬지? 자,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건 뭐야?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건 이 2분의 1몰의 질량을 구하거나 1몰의 부피를 구하거나 반대로 또 부피가 될 수도 있고 질량이 될 수도 있고. 알겠지? 자, 그럼 먼저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뭐가 필요합니까? 분자량이 필요한데 분자량이 44라는 건 주어져요. 원자량으로. 그럼 22g이 생성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엔 또 이게 어떤 사람이 이거 물어봤어요. 부피 얼마니? H2 부피 얼마니? 그럼 부피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몰 부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온도 압력 STP라고 한다면 몇 리터다? 22.4리터다라고 H2 수증기의 부피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서에 보면 뭐 이 온도와 압력에서 1몰의 부피는 24리터다. 이 온도와 압력에서 뭐 1몰의 부피가 30리터다. 이렇게 주어져.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몰 부피를 구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다른 자료가 있을 거고. 알았지? 그러면 이게 양론이야. 화학 양론 별거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A, B, C, D라고 해놓고 이런 것들 주어지면 거꾸로 찾아 올라가야 돼. 뭐를? 이 개수들을. 이게 어려운 거지. 그러면 자료가 주어지겠죠. 결과값. 그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반응인지를 찾아가는 게 아이고 이게 어렵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을 그러니까 이게 답니다. 이게 내용이 다라고 더 이상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지. 자, 뭐야? 개수비가 몰수비고 분자수비고 기체의 경우 부피비다. 맞지? 맞지? 자, 그다음에 주어진 양을 통해서 원하는 물어보는 양들을 계산할 때는 몰이다. 이게 다라고. 뭐 여기서 뭐 더 내용이 없어. 이걸 또 조금 세분화해서 제가 유형별로 알려드리는 거야. 그럼 유형별로 알려드리는 건 뭐죠?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냐. 알았지? 여러 자료가 나올 텐데 여러분이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니? 알았어?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잖아. 그지? 내가 정리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뭘 해야 돼? 문제를 계속 풀어야 돼. 왜냐면 일단 저기 잠깐만 우리가 이론소를 잠깐 보자. 오투 화학원. 자, 봅시다. 이게 오투거든요. 화학 반응식에 근데 내용 별거 없죠. 지금 했 내용들이야. 이거. 이게 다야. 뭐 기체 뭐 상태를 나타내 주니 개수비가 몰수비니. 알겠지?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그다음 뭐 나옵니까? 농도 이렇게 딱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반응식에 관계된 건 딱 한 페이지야. 그죠? 그러고 나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이제 잘 안 풀려. 자, 농도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배웠잖아요. 지금 오늘 배운 게 요 한 페이지 내용이에요. 일단 뒤에 있는 문제들을 이거 먼저 푸세요. 농도 문제 빼고. 알겠지? 뭐 선생님 생각은 농도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농도는 이거에 비하면 문제가 되게 쉬워. 그러니까 오래 안 걸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문제가 오래 걸려. 알겠지? 일단 한번 풀어봐. 자, 그러면 교재 문제를 자, 이런 것들은 못 풀어요.
제가 풀어줘야 됩니다. 수능 2점짜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들이 좀 있을 거야. 교재 문제. 자, 풀 수 있는 대로 풀어보는데 여기 보면 수능 뭐 평가원 10번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18번 이후는 좀 힘들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풀 수 있는 만큼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내용 정리 쭉 해드릴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이용하고 저럴 땐 저렇게 이용하자라는 걸 내용 정리하면 그 내용 정리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알았지? 근데 선생님은 문제는 내용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많이 막힐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문제 유형 자료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좀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포 애프터랑 비교해 보라. 알았지? 비포는 뭐야? 아무것도 몰라. 난 단지 개수비가 몰수비고 요거만 알아. 근데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알았지? 그러고 나선 유형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2차적인 문제야. 1차적으로 뭐니? 고민해야 돼. 고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걸 스스로 고민해야 돼. 마치 수학하는 것 같아. 수학. 알았죠? 수학할 때 여러분들 문제 보면은 개념은 간단한데 문제 들어가면 못 풀죠. 뭐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다음 시간에 제가 내용 정리를 또 마무리해 드릴 건데 일단은 일주일 동안에 여기 3강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세요. 알았죠? 그래. 지금 뭐 다음 주까지 선생님 질문 받지 않을 텐데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어보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 와서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수고했어요.